예, 제가 오늘은 이 성평등 가족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헌법에다가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법대 교수님, 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아무튼 헌법과 관련된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있는 양성평등을 전부 다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성평등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를 만드는데 역시 그 안에 독소조항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성평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성평등 관련된데요. 뭐 성평등 콘텐츠 제작,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열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잘 안 넘어가노. 이거를 어디 이쪽으로 해야 됩니까? 저쪽으로 해야 되나? 네. 네. 그 다음에 또 성평등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면서 젠더 자문관, 이 젠더라는 게 이제 성평등에 들어가는 그 성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천시에는 젠더 마을, 젠더 전문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성평등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성평등 조례를 바꾸면서 모든 사용자,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경기도의회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2020년에 2019년 8월 달,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고 나서 한 달 후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3만 명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걸 자기들이 포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젠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젠더는 1955년에 존 먼이라는 분이 만드는 용어예요. 원래는 그전에는 생물학 특성, 섹스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성과 비슷한 의미로, 그러니까 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고 대체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은 섹스는 이제 생물학적 특성,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젠더는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특성, 뭐 남녀의 표준, 역할, 관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학자들이 자꾸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성과 유동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죠. 이런 동성애자인 주디스 버틀러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젠더 이원론 해체가 여성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이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포함.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원래 의미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젠더가 이게 점점 나쁜 식으로 학자들이 바꿔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평등의 의미가 뭐냐면은 양성평등은 남녀평등. 그래서 섹스 이퀄리티. 근데 성평등은 이제 젠더 평등, 젠더 이퀄리티.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수많은 성정체성 사이에 평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젠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성과 반대로, 넌젠더 이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뉴트로이션은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는 이제 플루이드가 유체거든요. 자꾸 변하는 사람. 그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가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것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평등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평등이 그런 의미다 그러면 아니다, 뭐 양성평등과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평등이 그런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거라는 것을 근거 자료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14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꾼 건가 양성평등 비율로 바꿀 건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성발전기본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국회 안에 양쪽이 있었어요. 한쪽은 성평등을 지지하는, 한쪽은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때 4명의 진술이 왔습니다. 그래서 숙대법대 김용하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제일 큰 단체입니다. 거기에 김정숙 회장, 인천 기초교육원의 박진경 교수, 이화여대 젠더법학계 장명선 연구원, 이렇게 4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의견을 들고 간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때 숙대법대 김용하 교수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제3의 성을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11조와 36조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더 부합하다. 이렇게 이제 김용하 교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도 사실 여성이에요. 김용하 교수님도. 그다음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도 이제 양성평등법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대 젠더법학계 장명선 연구원도 동성애와 성적 지향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기에는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성평등을 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4명 중에 3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성가족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평등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지원 체계에 관한 법제 분석. 그러니까 외국의 성평등 관련 법을 좀 조사해 주세요 하고 여성가족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200페이지 가까운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10페이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실점, 또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점. 이제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이 국제규범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하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에 의해서 이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면 영국의 예가 있는데 영국이 어떻는가 하면 2000년대까지는 성평등이 뭐냐? 남녀 평등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이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성평등의 의미가 자꾸 이제 변화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서구에서는 성평등은 뭐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혹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별 정체성은 그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이고요. 트랜스젠더는 반대성으로 자기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아까 2017년에 헌법을 막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바꿨죠. 못 바꾸니까 해산을 하면서 2018년 1월 달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 62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분명히 다르다고 적혀 있어요. 양성평등은 영어로 섹스, 그리고 이거는 생물학적 사이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다. 성평등은 젠더인데 이거는 사회 역사적, 이런 후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4페이지에 가면 이제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결혼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성평등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녀 구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 알다시피 2021년 6월 달에 LA 한인타운 내 최대 찜질방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여성 손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스파 항의를 하니까
이미 캘리포니아는 성별 표현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여자라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앞에서 막 싸웠습니다. 한쪽은 안 된다, 한쪽은 된다. 오히려 성소수자 옹호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 사람이 약간 이상한 생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상한 또라이죠. 근데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야, 이거 그것을 괜찮다고. 아니, 남자가 여탕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1월 달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전히 들어가서 다니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23년도 마찬가지로 한인 여성 전용 찔정에 역시 남자 성질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그 찜질방에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니까 이분이 이제 워싱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러니까 워싱턴 인권위원회도 그 사람을 받아주라. 시애틀 지방법원도 받아주라. 그러니까 판사는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신문에 많이 났죠. 자, 요거는 이제 교도소 문제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해서 교도소 갔는데 자기 여자니까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4명을 성폭행했어요. 근데 이분이 강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 사람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또 2022년에는 미국 여성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트랜스젠더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 그리고 스포츠 경기인데 이분은 이제 물론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사춘기가 지나서 성전환 수술하면 남자 뼈, 남자 근육이 그대로 있어요. 남자 뼈, 남자 근육 가진 사람하고 여자부터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남자 뼈, 남자 근육 가진 사람이. 그래서 두개골이 파손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요건 이제 역시 이제 성전환한 농구 선수입니다. 이 체격을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죠. 뭐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요건 이제 또 레슬링 경기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목이 쫄려 있는 여성이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나는 이 사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요건 이제 사이클 경기입니다. 여기 사이클 경기인데도 뭐 그냥 우승해가지고 4,700만을 탔어요. 또 이거는 골프 선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역에 스포츠 경기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이제 미식 축구. 이것도 마찬가지. 이 여자하고 뭐 트랜스젠더하고 비교가 안 되죠. 뭐 99kg, 180. 그러니까 이게 뭐 체격이 뭐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이건 이제 역도 경기인데 역시 이 사람도 완전히 남자인데 캐나다 역도 연맹에서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할 필요 없다.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남자인데 나가지고 167kg를 들고 이제 우승한 겁니다. 요건 이제 남자 선수인데 2019년도 11월 달까지 남자 선수였다가 이제 여성 선수가 호르몬 치료한 거예요. 성기 수술하지 않고 호르몬 치료해가지고 200m, 500m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팀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하고 여성 선수들이 같이 탈의실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성 선수들이 일주일에 18번이나 같이 근데 트랜스젠더는 남자 생식기를 갖고 있고 193cm.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얼마나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제 좀 배려를 해달라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겠다. 아니, 여자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여성들을 분리시켜서 옷을 벗게 하면 이제 학교는 차별화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위자료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같이 옷을 벗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거기서 같이 탈의실 하면서 남자 성기를 보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건 관음증이라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여자들 옷 벗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2014년 1월 달에 캐나다에서 여자 대학 배구 경기인데 그 6명의 배구 멤버 중에 한 팀은 3명이 트랜스젠더, 한 명은 2명이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결국 3명이 트랜스젠더가 있는 쪽이 이겼어요. 또 요건 이제 2024년 2월 달에 고등학교 농구 경기에서 역시 트랜스젠더 나와가지고 16분 만에 기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선수들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나오는 건 부당하다 하고 이제 항의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2021년 10월 달에 젠더 프루이드는 자꾸 변하죠. 그런 사람이 여성 화장실에 가서 성폭행했고요. 2015년도 9월 달에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법 촬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학부모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과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77%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데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국의 그 해리포터 작가가 이 성중 화장실은 비판하면서 여성의 안전을 희생한다. 그러니까 성범죄의 88%가 남녀 공용 화장실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전한 여성을 이제 남성이라고 불렀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평등법과 성인지법 위반이라고. 그리고 증오범죄라는 이름으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여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LGBT에서 굉장히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청소년 LGBT가 늘어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면 2005년도에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추가되고요. 2016년도에는 그 학교 성교육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실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동성 권리 운동이나 동성 합법화 과정, 그 다음에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느냐. 그 다음에 또 게이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된 사례 등 LGBT 인권운동 과정, 오늘 중학교, 중등 9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2학년 때는 LGBT 홍보대사와 예술가 및 LGBT 문화도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세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완전히 세뇌를 받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18세에서 25세는 20%예요. 5명당 1명이 LGBT예요. 5명당 1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Q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 건너 1명이 LGBT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그분들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LGBTQ. 왜냐하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가르치니까 결과가 그런 게 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2019년도 그 법의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만들어요. 탐색이 뭡니까? 멀쩡한 애들 보고 야, 네가 혹시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는 거죠. 학생이 나는 동성애자인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반드시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또 2018년도에 뭐 영국 초등학교는 6살 낸 아들 보고 동성에게 연애 편지를 쓰라. 또 어떤 데는 초등학교인데 교내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반드시 참여해라. 그거 안 하면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애들 완전히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2020년에 보면은 영국 18세 이하 청소년 성전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2009년은 77명이 2018년에는 2,590, 10년 만에 34배, 1년에 2,590명이 성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10년 전에는 75%가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는 것이 많았는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는 것이 70%.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에 의해서 남자가 되겠다는 더 많아진 거예요. 또 보면은 보면 정말 이게 교육의 효과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0년 전에하고 비교해 보면 40세, 50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30세 이하는 10년 전에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4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분명히 교육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숨어있던 동성애자가 나와서 그렇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어린애들만 나와요? 어른들이 더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교육의 효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 스웨덴도 10대 여성 청소년 들인 연대가 10년 만에 15배. 그러니까 모든 서구에서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느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평등을 반대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 헌법에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도 2월 7일에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 하는 그 의견이 그 회의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전문위원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그분들이 다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4일에는 이제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자.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전문위원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이제 완전히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통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저하고 또 우리 한동재 재한 교수님하고 텐트 치고 막 국회의원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8월, 9월에 11개 권역별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때 11개 지역을 다니면서 살 때 정말 가는 데마다 뭐 우리가 결사적으로 봤네요. 그래 절대 안 된다. 성평등 바꾸면. 그래가지고 광주에서는 2만 명이 모이고 대전에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전에서는 잘 안 모이는데 3만 명.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막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2017년도 7월 달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을 결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교수연합, 그러니까 동반교인이라 하죠. 그때 그것도 8월 달에 하고 아까 말했던 저하고 재한 교수님하고 둘이서 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보면은 부산에서도 모이고 그다음에 광주, 대전, 뭐 천안 이런 데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수들이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가지고 71만 명 이렇게 했고 328개 대학에 3,207명의 교수들이 했습니다. 법조인은 348명, 의료는 150명, 일반 교수 270.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반대가 사실을 막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2017년도 11월 달에 이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어떻게 보면 초안을 공청회를 발표. 거기에 사실은 성평등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첫 번째에 이것을 발표한 거예요. 보면은 2015년도, 2017년 1차 기본계획은 다 양성평등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2차 기본계획 공청회는 양성평등이 전부 다 성평등으로 바꿨어요. 그게 2017년도 11월 달.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떠드니까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다시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양성평등으로 돌아가니까 한국 여성단체연합에서 뭐라고 했느냐 기자회견을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저쪽이나 그러니까 동성애 단체나 한국 여성단체연합이라는 게 진보 여성단체거든요. 거기서는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 다르다고. 우리도 다르다고 그러고 저쪽도 다르다고 그러고 저쪽은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일치된 의견, 일치된 의견.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평등에 관련된 잘못된 주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저쪽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위장술이에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동성애자 단체나 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전부 다 지금 다 그러면서도 또 앵무새 같이 이렇게 양성평등과 성평등 똑같아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면서 또 더 심각한 게 뭐냐?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영어 젠더 이퀄리티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할 때 젠더 이퀄리티는 어느 거는 양성평등으로 번역했고 어떤 거는 성평등으로 번역해서 똑같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도 참 황당한데 양성평등을 젠더 이퀄리티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도 젠더 평등하고 똑같다 이렇게 주장해요. 참 황당하죠. 자,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양성의 평등을 영어로 하면 돼. Equality of sexes 이렇게 돼 있어요. 젠더 이퀄리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은 헌법 36조 1항은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 그러니까 헌법 36조는 남녀의 성이라고 딱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그 다음에 헌법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11조도 성별이라는 것도 역시 섹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헌법 11조 1항은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특징, 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성별은 타고났다. 이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젠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36조의 양성이나 11조의 성별은 모두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양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의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36조의 양성평등은 1980년에 들어갔어요. 1980년도. 이 젠더 이퀄리티라는 것은 한참 후에 2000년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의 평등이 절대로 젠더 이퀄리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같다면 왜 저쪽에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겠어요? 아까 말했던 국회 헌법개정위원회 자문위원이나 뭐 전문가들, 여성단체, 뭐 심지어 동성애단체 모두 다 바꾸려고 한 거. 같으면 왜 바꾸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또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니까. 자,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성평등은 예전부터 썼다. 왜 갑자기 이걸 문제 제기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 막 하니까 아니 그 전부터 우리 성평등 썼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몰라서 우리도 참 몰랐죠. 근데 몰란 게 뭐 몰랐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위장을 해서 썼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성평등 의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영국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는 남녀 평등이었다가 이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걸 옛날부터 썼으니까 바꾸지 마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성평등을 하면 여성들한테 불리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여성들한테 불리한데 왜 여성들이 지지 않냐니까. 성평등을 지지 않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적어놓은 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성평등을 저렇게 하려고 그럴까? 진보 여성단체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남녀차별. 우리가 남녀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녀차별은 생물학적 차이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남자, 여자 그 몸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에 의해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다. 맞죠?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있는 어떤 인식,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제 남녀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없애려면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 성평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차이를 이제 없애는 거라고 성평등은 이제 사회적 인식을 없애는 거니까 이 양성평등은 성평등이 낫다. 이렇게 참 그럴듯하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양성평등은 뭐냐? 요거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서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아니다. 성평등이 더 옳다. 이렇게 적혀 있도록. 그러니까 참 그럴듯하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반론을 얘기하죠. 우리가 양성평등을 하는 남녀 구별 없앨 때 뭐 우리가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평등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생물학적 차이를 어떻게 없애요? 안 되죠.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할 때도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막 들여서 우리 양성평등을 하자 할 때는 아니 무슨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게 목표라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법률이나 정책 전부 다 그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주장하는 게 정말 맞다면 양성평등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평등은 뭐 기계적인 평등, 성평등은 높은 차원의 평등. 그건 그냥 말이에요, 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동성애,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아요. 동성애 단체도 알고 진보 여성 단체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다 알고 이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자꾸 뭐 여성차별, 기계적 평등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여성들을 이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성단체의 핵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평등 정책이 실현되면 여성들에게 불리해요. 아주 불리합니다. 근데 요런 논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성 동성애자,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여성 동성애자가 만들어서 이 여성 진보 여성 단체가 다 거기에 미혹되고 그리고 일반 여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성들을 정말 위하는 학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성들을 위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정말 이거 성평등은 젠더 평등은 여성들한테 불리하다는 것을 여성들이 떠들어줘야 됩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싸움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만이 이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쪽은 음란으로 온 세상을 다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서구나 뭐 북미 남미 전부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고, 자, 음란에 의해서 온 세상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가정도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한 힘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이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기며 이게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교육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정치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와 언론은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교육, 법, 여론이 다시 국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역에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 교육, 정치, 문화, 언론 등의 헌신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나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 영역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진지를 만들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뭉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 오랜 시간을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역에 가서 정말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면서 이뤄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위의 조롱이나 핍박을 이기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동성애 반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쪽을 본받아야 돼요. 저쪽도 사실은 그 동성애자들이 조롱과 핍박을 이기면서 용감하게 행동해서 오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일생을 바쳐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들어요. 상식을 상식으로 만드니까 훨씬 더 쉽죠.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면은 되고요. 우리가 그들이 한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상을 바꾸려면 모든 영역에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민운동의 참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민단체를 만들면 교육에도 한마디 할 수 있고요. 법에도 할 수 있고 여론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교육에 대한 것 비판하고 법에 대한 것도 비판하고 뭐 여론에 대한 것도 비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시민운동의 정말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시민운동의 장점은 뭐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학위가 있어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니까 두렵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한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속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뭐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단체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참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요 시민운동은 단기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각 영역에 진지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우리가 좀 열세면 시민운동을 통해서 아무튼 이제 단기적으로 막
나쁜 법을 만들려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시민단체 운동을 하지만 그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진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에 강한 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열세예요. 그래서 각 영역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그리고 아직은 시민단체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뭉쳐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세상에 의해서 막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각 교회 전문가들이 헌신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그냥 자기만 뭐 이제 구원받고 이런 건 물론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자기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뭉쳐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싸워요. 이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에 강한 진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여러 영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학문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디스 버틀러라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용어를 막 변형을 시키잖아요.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 젠더라는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학자들이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왜 학자들이 중요하냐? 학자들은 결국 교육에 영향을 미쳐요.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모든 영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요. 교육을 장악하면 다음 세대를 바꾸고 결국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이념은 교육을 장악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목표가 뭐냐? 교육을 바꾸는 거예요. 교육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상과 이념은 교육을 장악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교육을 장악해서 몇십 년만 지나면 자기 사상이 돼. 자기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바꾸려고 하면 결국 모범 답안이 있어야 돼요. 학자들이 그 미혹을 대한 모범 답안.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다윈이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몇백 년을 가잖아요. 그만큼 이 모범 답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없는 것도 있고요. 우리끼리 싸운다는 뭐예요? 이미 미혹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범 답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조적 소수자, 믿음의 학자가 이 모범 답안을 만들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학문 복음화가 내일의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학문을 우리 쪽으로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전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하고 외국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잘 만들어놔도 정말 헌신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생을 봐서 탁 하면은 그게 결국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서는 겁니다.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맞는 거.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우리가 무슨 일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돈을 버는 사람 돈을, 가정을 지키는 가정, 또 학문의 영역, 뭐 언론, 뭐 모든 영역에 가서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모든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물론 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논리를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이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싸움에 전쟁이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됐다. 정말 이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요. 정말 이 전 세계 믿음의 영역, 믿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영역에서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뭐 물론 이제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또 학문의 영역에 보내야 돼. 모든 영역에 보내서 그 영역에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똑똑한 리더들을 키워서 뭐 정치 영역에도 보내고 또 학문의 영역에도 보내고 모든 영역에 보내서 정말 이 시대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려운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요.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역설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약간 역설적이에요. 너무 풍요로우면 오히려 타락을 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 풍요로움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변질되게 만들고. 근데 오히려 참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풍부한 삶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풍부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더 순수하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거든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음란과 거룩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그 다음에 거룩함, 그리고 이 애들이 나가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믿음, 거룩, 그 다음에 일꾼이 되는 거, 능력을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정말 실력도 좋고 또 거룩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니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본을 안 보이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갖고 또 철저한 삶을 살고 또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만 둘인데 제 딸이 그 중학교를 딱 올라갈 때, 우리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딱 올라갈 때, 이거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이제부터 창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애 보고 야, 네가 창조를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부산대학교 내에서 좀 그거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가 창조과학의 세계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은 나의 뒷모습을 봅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면 저절로 배워요. 저렇게 막 세게 나가고 이렇게 세상과 맞짱을 뜨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우리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울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세상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한번 다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신나게 살다가 신나게 싸우다가 가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불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얼른 말했듯이 학문의 영역에서도 밀리고 모든 영역에서 밀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동성애자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도 엄청 헌신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저쪽보다는 더 헌신적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저쪽보다 저쪽은 영생도 없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생이 있는데도 겁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쪽은 죽으면 완전히 끝이야. 그런데도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반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꼭 뭐 한국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또 제가 해보면 그래도 한국이 마지막 방파제,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우리나라가 끝까지 잘 버티고 또 전 세계를 옳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첫째는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뒤를 따라와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을 해서 하여튼 지금 오고 있는 공격을 방어를 해야 돼. 할 수 없어요. 지금 조금 불리하지만 잘 방어를 해가지고 버텨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강령에 가서 진지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놓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성평등 가족부를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성평등 가족부를 막는 거를 막아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홀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정말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없는 세대 속에서 거룩하고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믿음의 기둥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버티게 해주시고 정말 전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평등 가족부 아버지 막아주시고 정말 저희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특별히 이재명 정부의 모든 지도부들, 민주당 지도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의 것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정말 믿음이 순수함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세상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고 거룩한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배국가들 유럽과 미국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는 아버지, 앞장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아버지, 이것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정말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의 묵상을 붙잡아 주셔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모든 영역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문, 예술, 언론, 모든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실력을 갖고 그 영역에 진지를 만들고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지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문, 예술, 언론 모든 영역에 진지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공격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더 강해지는 아버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다 같이 우리가 성평등 가족부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영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영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동성결혼, 또 성평등 가족부, 차별금지법 모든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